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명의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반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신대학교 이상준 교수님과 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님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문한규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문완규입니다. 먼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본부장님 배윤식 사업본부장님을 소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2024년 도시공사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993년에 설립되어 1999년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으며 사업 범위는 도시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공공시설관리 등이며 재정 규모는 2024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1조 7천억 수준으로 예산액은 8,050억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24년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공사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 업무 중 지역경제 일자리 성장형 산업기반 조성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9쪽 연구별 특구 첨단 삼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중심의 연구,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그리고 광산구와 장성군 일원에 총 109만 9천 평 규모로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공간 건축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면적 7,000평 규모의 사업비 959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실증동 그리고 창업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강산구 어등산 일원에 휴양, 문화, 레저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유원지 개발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시민을 위한 휴양, 문화, 관광도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등산 국립공원 내 노후화된 온효사 집단시설지구를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환경보건과 광주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6억 원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목표한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조성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 19쪽입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 거점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광주 의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혁신 거점인 첨단 삼지구와 연계하여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광주 AI 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글로벌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 3지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신재생 에너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구도심에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4대 분야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도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을 준공하여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8쪽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1단계로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입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민간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비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18.48kW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시장 참여를 통해 시의회 출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광주 올드컵 경기장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과 탄소 중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드컵 경기장에 1,419kW 규모로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시민 펀드 방식으로 금년 중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올드컵 경기장과 함께 교통문화연수원, 광주역 다사로운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서린마을 다사로운과 주월 빈여울체 등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시하여 탄소 중립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급, 주거복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지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누구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임대 시 확정된 분양 가격의 10%만 납부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 후 임대기간 만료 후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우산동 공공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국비를 보조받아 양지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1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산관리회사 겸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 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작년에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5월 자산관리회사 겸용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2045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915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물량인 250세대를 확보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조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중심의 통합 정보 제공, 상담 이주 지원 등 지역 주거복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광주 지역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이주뿐만 아니라 연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아이가 행복한 공급망 조성, 저장 강박세대 정리수납 개선 등 대상 세대의 지속한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공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8,62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분을 감면하였으며 최근 3년간 56개 상가에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 운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적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공사는 빅골 골프장 등 자체 시설 2개소와 실내 수영장 등 수탁 시설 6개소, 총 8개소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영락 망홀 묘지공원 관리입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 11기, 매장묘지 15,000기, 1, 2초무관 65,000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홀 묘지공원은 41,000여 개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충북 금남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충북은 128개소, 금남은 371개소의 상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한 상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시설인 황금주차장, 상무주차장, 진곡 평동 3차 화물차고지를 관리 운영 중이며 빅골 고객센터와 전일빌딩 이사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관리는 물론 이용객 편의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한교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용규 부의장입니다. 도시공사의 활약에 따라서 광주의 위상이 달라지겠죠. 시민들에게 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등산 문제는 수년 전부터 광주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왔으나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2033년까지라고 또 되어 있는데 애초에 계획은 몇 년도였습니까? 네, 이번 그 신세계 프로퍼티와 계획을 세울 때 2033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몇 년도? 네. 그 이전에 당초 계획은 네, 당초. 한 17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17년도 정도에 완공되기로 돼 있어요. 17년간 지연 중에 있습니다. 17년간 지연되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 2033년이죠. 네. 네. 그 이전에 계획은 몇 년도로 돼 있어서 완공 계획이 최초의 최초는 2012년 정도. 2012년도 것이 33년으로 이제 그 11년 이상 또 지연됐었네요. 예. 네.
그래서 어등산 문제로 인해서 도시공사나 광주시가 광주 시민들로부터 많은 그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소 33년으로 내가 그좀 여유 있게 정했으니까 이 기간만 또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쪽에 무등산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시간도 우리 2시부터 교육이니까.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제 보상가는 적정했는가, 분양가는 또 적정했는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힐링촌 숙박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립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총 예산은 636억 원인데요. 지금 힐링촌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까? 힐링촌 또 숙박 시설에 대한 건립 규모와 예산. 따로 안 지금 나왔어요? 별도의 자료를 별도 안 제가 나왔어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의원님과에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만 또 한번 간단히 물어볼게요. 네, 운영 방법은 위탁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네. 저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또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단체가 또 운영할 수 있는 또 길이 또 있을까? 그런 길이 있다면 또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공사와 장애인 총연합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신뢰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네. 청청과 그때 연대 많이 하셨고 청청을 또 많이 또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장애인 단체랑 또 긴밀한 대화를 해보시게요. 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명진 의원님. 네, 명진입니다. 그 첫 장 보면 재정 규모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산이 지금 1조 7,200억인데 부채가 상당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24년 예산이 8천억 규모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부채가 총 1조 2천억 정도 지금 돼서 부채 비율은 24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중에서 약 6,100억 원 정도가 외부에서 차입한 차입 부채이고 6,100억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영업 부채입니다. 영업 부채는 저희가 그 토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선수금이나 임대주택 보증금 그리고 토지를 보상할 때 토지 대신에 제가 그 돈 대신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약 6,1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차입 부채에는 현재 6,100억이나 그 중에서 사채로 발행한 것은 한 현재 4,700억 정도고 나머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발생 그 차입에 오는 국민주택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중에 사채가 4,700억 정도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계속 나가는 높은 이자가 나가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이자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는 한 3.4% 정도의 지금 엊그저께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1%대에서 지금 현재 3%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영업 수익을 낸다는 것도 좀 사실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적자 규모가 계속 쌓이는 것도 이게 적정한가? 그 어떤 적정한 어떤 균형과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채가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늘고 있는 추세죠. 네, 첨단 삼지구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는 계속해서 공공적인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또 부채나 어떤 이거는 또 뭐 필수 불가이란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어떤 적정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사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 지침에서 부채 비율은 300%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244%고 금년에 200% 수준으로 부채가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토지의 분양 여부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 지침이 300%인데 우리는 도시공사 일단 올해는 200% 정도로 예, 관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땅은 많이 갖고 계신가요? 도시공사가 저희가- 땅 부자신가 어쩐가? 현재 재고자산이면 땅으로 보는데 재고자산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6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요. 네, 네. 아무튼 이 재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예. 그다음 한번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 30쪽에 우리 상무지구 광주형 공공임대 주택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 공정률이 8%네요. 네. 조감도도 잘 나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 상무지구 시민들하고 시장님께서도 수차례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바로 그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 건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또 조감도상으로 느꼈던 거하고 실제 건물이 올라갔을 때 본인이 직접 눈에 보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지금 사실 상당히 그 저대로 올라가서 과연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설계가 이제 아마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모 당시에 몇 군데에서 더 들어왔었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모 그때 공모 들어왔던 공모작들 네. 그 심사 과정들 네. 관련해서 서류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란 의원님. 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페이지 31쪽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내 누구나 집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분양 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8월달에 지금 현재 건축 심의 중이고 착공은 25년 10월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앞천동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허벌판에다가 한국전기연구원인가 몇 개의 기관들이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가 아파트 2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기존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엄브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연구원하고 몇 개의 업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주변 시설, 주변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집을 하나 구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위에서 타지방이 있다 이렇게 내려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분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그분들이라 해서 우선 입주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맞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맞다면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불편사항이 뭐냐면 그 인접대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에너지밸리 산단이 생기면서 또 이런 주거 시설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배려도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혁신도시에서 그런 아니, 혁신도시 말고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그래서
현행 법률에는 지금 없는데 혁신도시 사례를 적용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 너무 불편함을 네, 겪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알린 것도 소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평원 의원님. 네, 준비해놓은 소말 1쪽에 보시면 그 시설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합병을 한 이유나 뭐 근거 자료들이 있을까요? 99년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찾아보시고 네, 있으면 자료만 좀 챙겨주시면 그렇게 고맙겠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쪽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 넘어가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북구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는 도시개발처장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16쪽. 북구 오치동의 백카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북구 418번지 1원 이렇게만 나왔어요. 일곡지구 건너편이라고. 네, 네, 건너편. 그러니까 서류상 꼼꼼히 챙겨 주셔야 돼요. 인사청문회 앞두고.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저도 여쭤보고 그 도시공사의 업무 중에 그 저희가 지난번 이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목표를 가지고 민선 7기 때 그 에너지공사 준비를 하다가 그 공사 추가 설치가 안 돼서 이걸 도시공사에 이제 업무를 배치한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사업 팀이 하나 있고 사업으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 26쪽과 27쪽에 있는 사업이 이제 거의 다일 것 같은데요. 그 요 이후의 방향이나 발전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도시공사에서 예, 어떻게 좀? 에너지밸리 에너지 사업에 대한 장기 예, 예.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금년도 지금 8월 30일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월 31일까지 좀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광주시 공유지 총 9개소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없지만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한전이나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계속해서 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태양광 이순환도로 포함해서 태양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도시 각종 산단 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에너지 자립 산단 또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뭐 관계 부서하고 또 긴밀하게 해서 이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네, 네,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앞두고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대비하여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선회를 선포합니다.